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는 이른바 그 메르스 감염 및 탄저균 노출과 같은 그런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2명이나 사망을 했고, 가장 우려하던 3차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3차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초기 통제가 완전히 실패했고, 감염자가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감염이 발생한 초기에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었던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차 감염자가 나올 정도로 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 메르스는 그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종인데 과거에 큰 두려움을 가져왔었던 그 사스의 그 유사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치사율에 있는데 자그마치 이제 통계적으로는 40%에 육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바이러스를 앓고서 또 치료가 되고서도 이게 자기가 걸린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치사율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이 질병이 이제 신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어린이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이 애초에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70대 이상의 환자 2명이 사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기에 보건당국 발표가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를 안 줘서 국민들의 괜한 공포, 불안 심리만 조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건당국의 첫 번째 발표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그럼? 예, 일단 사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그 메르스 확진이 나온 것이 지난 5월 20일이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그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첫 보도들의 양상을 보면 그 메르스에 대해서 매우 이제 경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사들을 보면 당시 이제 치사율 40% 이것을 강조를 하거나 그리고 사스 치사율의 6배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공포심을 유발을 시키고 또 따로 백신이 없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의혹이 지배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인 5월 21일에는 그 첫 감염자의 부인이 또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네.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70대 남성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건당국이 메르스에 감염된 부부가 건강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어쩌면 그 감염이 되어도 위험이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당시 보건당국의 발표를 다시 되짚어 보면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보건당국만 일방적으로 최근 언론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는 메르스에 대해서 공중보건 위기 대상 감염 질병으로 이렇게 미리 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면 중동에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 상황이 국가 간의 그 여행, 교역, 그런 수송 등을 제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공식 논평을 지난 2월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첫 번째 감염이 확인되자 이제 질병에 대한 관리 체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시키고 방역대책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수 검역을 즉각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3차 감염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국민들에게 이제 안심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죠. 예. 일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지역사회로는 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그때 뭐 마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조심하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당시에 질병 예방 수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나 불안을 조종하지 않되 예. 그 병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앓고 있는 그런 감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스나 이렇게 지금 그 메르스처럼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구멍 뚫린 방역 절차 때문에 불안과 혼란이 현재로서는 더욱 가중된 상황입니다. 과거 구제역 확산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방역기관이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이 매개였을 가능성 그런 것들이 이제 전파자였을 가능성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과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주기보다는 그 침착한 대응을 또 과도하게 주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의 확산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또 그때도 다시 바뀝니다. 확산 가능성이 낮다. 뭐 병에 감염되어도 집중치료 기술이 좋아서 뭐 국내 사망률은 훨씬 낮을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것들도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네. 지난 5월 22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인데 이때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위기감이 더 고조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좀 양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위기론과 안심해도 된다는 보도들이 좀 분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의 관점,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난 그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 해당 그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질병관리본부 그 감염병 관리과장과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거기서 그 담당자는 당시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호전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침 같은 걸로 이제 가까이서 전염이 되는 건데 밀접 그런 접촉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이제 접하될 가능성은 없는 단계라고 이렇게 또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주말 지나면서 확진 환자가 늘어났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건당국의 방역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감염자의 딸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병문안을 4시간 정도 했거든요. 예. 방문하면서 그동안 이제 감염이 돼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통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결국 5월 26일경에 메르스 환자의 그런 간호했던 딸도 네 번째 확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해당 여성이 격리시설로 이제 이송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또 보건당국이 거부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그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언론 입장에서는 보건당국의 발표만 믿고 있다가 제대로 된 그런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네, 이 밖에도요, 이 언론 보도나 정부의 이 대처 방법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